네, 안녕하세요. 고삼석TV 미래를 읽어주는 남자 미남 고삼석입니다. 앞선 두 번의 방송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전통 공장과 재래식 상점을 첨단 디지털 기술 기반의 스마트 공장 그리고 스마트 상점으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규모로 이제 공장이나 상점을 운영하는 고삼석TV 시청자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고삼석TV에서는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과 기기 그리고 서비스가 공장과 상점, 사무실을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또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스마트홈과 스마트 라이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꾸며진 가정 혹은 주택을 스마트홈이라고 할까요? 네트워크로 가정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 즉 사물을 연결하고 인공지능 스피커와 로봇 같은 첨단 기기들이 이제 가정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생활을 합니다. 또한 전기와 냉난방, 보안 시스템 등을 원격으로, 즉 집 밖에서 제어하는 그러한 기술이 적용된 가정이나 주택을 생각하면 바로 스마트홈의 그러한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네, 스마트홈을 그러면 도입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가정에서 첨단 기술과 기기의 도움으로 사람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락하게 함으로써 말 그대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스마트홈은 스마트 라이프를 지향하기 위해서 또는 그러한 스마트 라이프를 만들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1인 가구나 독거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마트홈에 사용되는 첨단 기술은 가정 내에서 안전의 확보나 도난과 같은 사건 사고의 예방, 또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첨단 복지 서비스 제공, 이러한 것들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격 제어 기술을 활용할 경우 전기나 가스 같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로부터 비롯되는 사고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마트홈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은 언제부터 구상이 되고 또 실현이 되었을까요? 가정에서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오래된 욕구입니다. 이것은 결코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이나 또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습니다. 최초의 스마트홈은 자동화된 가전제품이죠. 예를 들어서 청소기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이러한 자동화된 기기를 사용하는 소위 홈 오토메이션 형태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1950년대 공상과학 소설에서 기계가 완전히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제어하는 그러한 집이 처음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네, 삶의 편리성 증진을 위해서 가정 내 모든 것들을 자동화하고 연결한다는 관점에서 주택 혹은 가정의 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한 30년 전쯤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보화 혁명의 그런 성과물들이죠. 이러한 첨단 기술이나 기기들을 가정 생활에 지금 또 적용을 하고 또 인구가 이제 급속히 고령화되는 것에 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환경 문제도 또 심각하죠. 또 가정에서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정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이런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당면 과제로 급부상했기 때문에 가정의 정보와 가정의 디지털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책의 영역에서도 이제 다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을 이제 지나면서 정보화를 넘어서 디지털화가 이제 과속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 수준도 높아지고 가정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그러한 삶을 많은 이제 시민들께서 추구하게 되면서 스마트홈에 대한 관심은 이제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홈을 만드는 핵심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술만으로 스마트홈의 모든 것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 없이 스마트홈을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스마트홈에 적용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홈을 가정 내에 있는 각종 가전제품이라든가 또 센서를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또 그를 통해서 정보를 이제 축적하고 이제 분석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보를 이제 실어 나르는 유무선의 정보 네트워크를 기본적인 인프라로 사용을 합니다. 요즘은 각 가정까지 초고속 네트워크가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마 무선 네트워크인 와이파이 망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많은 센서를 통해서 실내 조명이라든가 온도, 습도 등 환경을 이제 제어합니다. 또한 냉장고나 또 청소기, TV 같은 가전기기에는 이미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요리 레시피를 제공해 준다거나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이제 집안 청소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가정 내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여가 생활 등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또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 출시되는 모든 가전제품에는 이러한 스마트홈을 구현하는 기술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가족의 삶을 편안하게 돕고 있습니다. 스마트홈은 세 가지가 없는 홈, 즉 산무가정을 지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사노동이 없거나 아니면 최소화된 그러한 가정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 그리고 외부로부터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러한 편안하고 안락한 가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하고 관리 걱정이 없는 그러한 가정을 스마트홈으로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의 안전이 확보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폭력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한다는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스마트홈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문제입니다. 최근 스마트홈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설사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 그리고 가전제품 회사들까지 여기에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가전사,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정말 스마트홈 서비스가 정말 활발하게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용자인 각 시민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지금 소홀해진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 공격 위협을 받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피해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가정, 모든 시민들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해커가 가정 내 스마트 냉장고나 스마트 TV를 해킹해서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데 악용하는 그러한 사이버 공격 사례가 발생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비밀번호 유출로 인터넷에 연결된 CCTV를 통해서 가정 내 사생활을 엿본 범죄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스마트홈을 통해서 안전하고 스마트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 인터넷 정보 보안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정보 보안 이러한 것들이 선제적으로 해결됐을 때 이제 안전한 스마트홈이 구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의 한 줄 요약입니다. 스마트홈에서 스마트한 라이프를 즐기자입니다. 지금까지 고삼석TV 미래를 읽어주는 남자 미남 고삼석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